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액의 주요 성분이 될 수 없는 것. 부동액에서 1번 그리스. 그리스가 뭐죠? 그리스는 윤활유입니다. 윤활유를 말하죠. 그리고 2번 그리세린, 3번 메탄올, 4번 에틸렌 글리콜. 부동액은요, 그리세린, 메탄올,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아니죠. 그리스는 윤활유입니다.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2번 분사 노즐의 요구 조건 틀린 것입니다. 1번 고온고압의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을까? 분사 노즐의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분무를 연소실의 구석구석까지 뿌려지게 할 것. 그리고 3번 연료의 분사 끝에서 후적이란 말은 디우자에 물방울 적자입니다. 자, 이 뒤에 물방울이 생기면, 이 물방울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요거는요, 연료실에 떨어져 가지고 노킹의 원인이 돼요. 따라서 3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후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사 노즐의 요구 조건입니다. 4번 연료를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분사하여 쉽게 착화, 불이 붙도록 해야 되겠죠. 답 3번. 3번 보겠습니다. 실린더 벽이 마멸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기관의 회전수는 증가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그리고 오일의 소모량은 증가죠. 열효율 감소겠죠. 감소. 폭발 압력도 감소. 모두 감소입니다. 다만 오일의 소모량은 증가입니다. 3번의 답은 2번. 4번 엔진 과열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 엔진 과열은요,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히면 기관이 가열되죠. 그리고 냉각장치 내부에 물때가 끼어도 기관이 가열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냉각수 부족에도 기관이 가열됩니다. 하지만 오일량은요, 엔진 과열의 원인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4번. 5번 보겠습니다. 배기 터빈 과급기에서 터빈 축의 베어링에 급유하는 것으로 맞는 것인데, 자, 터빈 축의 베어링에는 요거는요, 엔진 오일, 기관 오일, 엔진 오일 같은 말이죠. 자, 엔진 오일로 급유를 합니다. 답은 2번. 6번 점도 지수가 큰 오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을 때, 점도 지수가 크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답 2번. 7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 라인에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 현상입니다. 공기가 혼입되면 부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관 부조 현상이 일어나고 또는 시동이 정지하게 되죠. 답은 4번. 8번 디젤 기관에서 흡입 공기 압축 시 압축 온도, 또는 500도에서 550도 사이입니다. 답은 2번. 9번 건설기계 정비에서 기관을 시동한 후 정상 운전 가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오일 압력계죠. 오일 압력계입니다. 10번 엔진 같은 말이죠. 자, 엔진을 점검하는 요소 중 디젤 기관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1번 예열장치, 2번 점화장치, 3번 연료장치, 4번 압축장치 되어 있는데, 점화장치는 요거는요, 가솔린 엔진하고 관련되죠. 가솔린 엔진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디젤 기관에는 예열장치, 연료장치, 압축장치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 11번 노킹이 발생했을 때 디젤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입니다. 기관의 RPM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고 해야 되죠. 낮아진다. 불규칙적이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연소실 온도가 상승합니다. 엔진의 송산이 발생할 수 있죠. 출력저하입니다. 답은 1번. 12번 기관의 시동을 보조하는 장치가 아닌 겁니다. 시동을 보조하는 장치, 실린더 감압장치, 히트레인저, 공기 예열장치 모두 시동을 보조하는 장치고요. 과급장치는 더 높은 출력을 얻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출력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과급장치는 출력을 높이는 장치. 따라서 시동 보조장치 아닙니다. 답 3번. 13번 건설기계에서 윈드실드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형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뭐죠? 전기식입니다. 전기식. 답 4번. 14번 다음 중 교류발전기의 부품이 아닌 것인데, 다이오드, 슬립링, 스테이터 코일 모두 교류발전기의 부품이고, 여기서 전류조정기 있죠. 전류조정기는 이것은 직류발전기의 부품입니다. 전류조정기는 직류발전기의 부품. 답 4번.
15번 축전지의 자기방전 원인이 아닌 겁니다. 1번 전액에 포함된 불순물이 국부정지. 국부정지란 말은 국부란 말이 어느 일정 부분 이 말이거든요. 한 부분에서만 일시적으로 전기가 생기게 하는 전지를 국부정지라 그래요. 그래서 전액에 포함된 불순물이 국부정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기방전의 원인이 되죠. 2번 탈락한 극판 작용 물질이 축전지 내부에 퇴적되기 때문에 자기방전의 원인이 됩니다. 3번 응급환화의 작용 물질이 황산과 화학작용으로 황산납이 되기 때문에 축전지 자기방전 원인이 되고, 그리고 전해액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용량이 커진다. 일단 전액의 양하고 용량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요, 자기방전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기방전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16번 축전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전액이 자연 감소된 축전지의 경우에는 이때는요 증류수를 보충해 줘야 되죠. 1번 맞고요. 2번 축전지의 방전이라고 합시다. 방전이 계속되면 전압 낮아집니다. 그리고 전액 비중도 낮아지게 되죠. 높아지게 틀렸습니다. 낮아지게.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 축전지 용량을 크게 하려면 별도의 축전지를 어떻게 하면 용량이 커지죠? 이거는 직렬이 아니고 병렬입니다. 병렬로 연결하면 용량이 크게 됩니다. 4번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되도록 방전시키면 안 되죠. 방전시키면 안 되고 충전을 시켜야죠. 충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17번 전류의 자기작용을 응용한 것. 이게 뭐죠? 발전기입니다. 전류의 자기작용과 관련되는 것은 발전기를 말합니다. 답은 4번. 18번 시동 스위치로 했을 때 솔레노이드 스위치는 작동되지만 기동 전동기는 작동되지 않은 원인과 관계없는 것. 1번 축전지 방전, 3번 엔진 내부 피스톤 고차, 4번 기동 전동기 브러시 손상. 이때 솔레노이드 스위치는 작동됩니다. 하지만 기동 전동기는 작동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동 스위치 불량은 이건요, 솔레노이드 스위치도 작동이 안 돼요. 둘 다 작동이 안 됩니다. 시동 스위치가 불량하면 솔레노이드 스위치도 작동 안 되고 기동 전동기도 작동되지 않아요. 답은 2번. 19번 튜브리스 타이어의 장점이 아닌 겁니다. 자, 장점이 아닌 건데 1번 펑크 소리 간단하다. 장점이죠. 못이 박혀도 공기가 잘 새지 않는다. 장점입니다. 고속 주행에도 발열이 적다. 장점이죠. 그리고 타이어 수명은 오히려 길다기보다는 짧죠. 따라서 요게 틀린 말이죠. 그리고 이건 장점이 아닌 긴다는 게 장점이 아니다. 이 말이 이상하죠. 그죠? 자, 타이어 수명이 짧고 이건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자, 긴 것이 장점이 아닙니다. 말이 좀 그렇죠. 자, 19번의 답 4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번 휠로더의 휠 허브에 있는 유선기어 장치에서 유선기어가 핀과 용착이란 말의 뜻은 쇠가 녹아서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쇠가 녹아서 붙어버리면 바퀴가 돌지 않겠죠. 제대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바퀴가 돌지 않는다. 21번 지게차의 체인 장력 조정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한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포크를 지상에서 조금 올린 후에 조정합니다. 3번 손으로 체인을 눌러보아서 양쪽이 다르면 조정 노트로 조정하죠. 그리고 조정 후에 로크 너트를 풀어진다 되는데 풀어진다가 아니고 이거는 고정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고정해야 된다. 따라서 답은 4번. 22번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서 엔진은 회전을 하지만 장비가 움직이지 않을 때 점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트랜스미션의 에어브리더는 통풍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요 장비 움직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에어브리더는 장비 움직임하고 아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점검사항 아니죠. 2번 트랜스미션의 오일량 점검 맞고요. 변속 레버의 점검 맞고요. 그리고 컨트롤 밸브의 오일 압력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장비가 움직이지 않을 때, 엔진은 회전하지만 장비가 움직이지 않을 때 요 세 가지 트랜스미션의 오일량 점검, 변속 레버 점검, 컨트롤 밸브의 오일 압력 점검 해 봐야 됩니다. 23번
무한궤도식 굴삭기, 뭐 굴삭기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굴착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한궤도식 굴착기의 동력 전달 계통. 자, 주행 모터 있고요. 최종 감속기어 있습니다. 유압 펌프 있습니다. 근데 추진축은 동력 전달 계통과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답은 4번. 24번 수송식 변속기가 장착된 장비에서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란 말은 기계 작동 장치의 헐거운 정도. 자, 헐겁다, 이게 유격이에요. 유격을 두는 이유가 뭐죠?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클러치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답은 2번. 25번 불도저를 정지할 때 사항으로 틀린 것이에요. 엔진 속도를 저속 공회전 맞고요. 그리고 변속기 선택 레버를 중립으로 합니다. 3나를 높이 들면 안 되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시킵니다. 답은 3번. 26번 하부롤러, 링크 등 트랙 부품이 조기 마모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1번 봅시다. 일반 객토에서 작업할 때 트랙 부품이 조기 마모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객토란 말은 농경지 개량을 위해서 다른 흙을 가져다가 썩는 일을 하는 것, 이걸 객토 작업이라 그러죠. 2번 트랙 장력 실린더에 그리스가 누유되었을 때. 3번 겨울철에 작업했을 때. 4번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했을 때.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하면 그러면 부품이 조기 마모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27번 건설기계 검사 종류입니다. 신규 등록 검사 있고 정기 검사 있고 구조 변경 검사 있고 그리고 수시 검사 있어요.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는 신규 등록 검사, 정기 검사, 구조 변경 검사, 수시 검사입니다. 답 4번. 28번 교통사고로 중상의 기준은 뭐죠? 3주 이상.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입니다. 3주 이상, 중상은 3주 이상이다. 29번 시도지사는 수시 점검을 명령하고자 하는 때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며칠 이전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해야 되죠. 10일입니다. 10일. 답은 2번. 30번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이거 4번 볼까요? 도로의 파손, 공사, 그리고 통행할 수 없을 때입니다. 답은 4번이죠. 31번 건설기계 조정 중 재산피해를 일으켰을 때 피해 금액이 10만원마다 돼 있는데요. 요거 좀 고쳐봅시다. 10만원이 아니고 이걸 50만원마다 이렇게 합시다. 자, 최근에 법이 개정됩니다. 50만원마다 면허 효력 정지 하루입니다. 50만원마다 하루예요. 50만원마다 하루.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번에서 50만원마다 하루인데 이게요 90일을 넘지 못하죠. 90일을 넘지 못한다. 그렇다면 50만원마다 하루인데 90일을 넘지 못한단 말은, 자, 이 총 금액은 얼마죠? 4,500만원 넘지 못한다 이 말이겠죠. 자, 90일을 넘지 못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번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주의표지, 규제표지, 그리고 안심표지, 보조표지가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는 주의표지 있고 규제표지 있고 그 다음에 지시표지 있고 보조표지 있고 그 다음에 노면표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 안심표지는 없죠. 33번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밤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정조등을 계속 하행했다. 이건 위반 아니죠. 낮에 어두운 터널 속을 통과할 때 전조등 켰다. 이것도 위반이 아닙니다. 소방용 방화 물통으로부터 6m 지점에서 주차했다. 위반 아니고요. 그리고 노면이 얼어붙은 곳에서 최고 100분의 20.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했다. 이거는요 위반이에요. 위반입니다. 그럼 위반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게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50을 감속해야 됩니다. 100분의 50을 줄여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34번 다음 중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장소입니다. 3번이죠. 경사로의 정상 부근. 이거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은 3번. 35번 다음 중 건설기계 임시 운행 사유가 아닌 것인데, 첫 번째,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 건설기계를 검사 장소로 운행한다. 자, 1번 임시 운행 사유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신규 등록 검사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개발 건설기계 시험 연구 목적이에요. 이게 모적이 아니고 목적. 자, 신개발 건설기계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때 이것도 임시 운행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형식 승인 요거는요 임시 운행 못합니다. 건설기계 형식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임시 운행을 할 수 없다. 36번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까? 자, 요거는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법 조문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돼 있고 줄여서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시도지사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요. 자, 지금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37번 유압펌프 흡입구에서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흡입구의 양정이란 말은 밸브가 밀려 올려지는 높이를 말해요. 흡입구의 높이 요 1m 이하입니다. 2번 흡입관의 굵기를 유압 본체의 연결구의 크기와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3번 펌프의 운전 속도를 규정 속도 이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하이드롤릭 실린더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되어 있는데 하이드롤릭 실린더 부하고 그리고 캐비테이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캐비테이션은 이것은요 물이 증발하고 기포가 발생할 때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이드롤릭 실린더에 부하가 걸리는 것하고 캐비테이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답은 4번. 38번 유압 실린더의 내부 구성품 피스톤, 쿠션기구, 실린더 유압 실린더의 내부 구성품입니다. 따라서 3번 유압 밴드는 아니죠. 3번이 답이고요. 39번 가변 용량형 유압펌프. 자, 우리 가변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자, 화살표. 화살표인데 자, 이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화살표죠. 자, 어디 있나요? 가변은 여기 있네요. 이게 가변이죠. 따라서 첫 번째는 가변 용량형 유압펌프입니다. 그러면 2번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가변이란 말 대신 정용량형 유압 펌프죠.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이게 뭐죠? 세 번째는 스프링입니다. 딱 모양이 스프링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탱크 아닙니까? 탱크. 그렇죠? 탱크죠. 따라서 답은 1번. 40번 밀폐된 액체의 일부에 힘을 가했을 때 맞는 것. 밀폐된 액체의 일부에 힘을 가하면 모든 부분에 같게 작용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파스칼의 원리라고 합니다. 41번 작업 중 유압펌프 유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오일을 저압으로 탱크에 귀환시키는 해로. 귀환시킨다. 다시 뭘 한단 말이죠? 언로드 한단 말이죠. 언로드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시퀀스 회로. 자, 시퀀스 회로는 실린더를 순차적으로 작동시키는 회로를 말하고요. 어큐뮬레이션 회로는 과부하, 진동, 소음, 누유 파손 방지를 위한 회로를 어큐뮬레이션 회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블리드오프는 유량 조절 밸브를 바이패스 회로로 설치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언로드 회로는 작업 중 유압펌프 유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오일을 저압으로 탱크에 귀환시키는 회로를 말한다. 42번 다음 보기항에서 유압계통에서 사용되는 오일 점도가 너무 낮을 경우입니다. 오일 점도가 너무 낮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점도가 너무 낮으면요. 그러면 펌프 효율이 저하되죠. 그 다음에 실린더 및 컨트롤 밸브에서 누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개통 회로 내의 압력 저하가 일어나죠. 그리고 기동시 저항 증가. 요거는 유압유의 점도가 높을 때입니다. 점도가 높을 때 저항이 증가하죠. 따라서 리을만 틀렸네요. 1번이 답이 되겠고요. 43번 유압장치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게 뭐죠? 릴리프죠. 최고 압력을 제한하면서 회로를 보호해주는 밸브는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44번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닌 것. 유량 제어 밸브는 속도 제어 밸브, 교축 밸브, 급속 배기 밸브, 유량 제어 밸브고요. 여기서 체크 밸브는 이것은
방향 제어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는 방향 제어 밸브를 말한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5번 유압 장치에 사용되는 것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것. 자, 회전 운동하는 거 뭐죠? 유압 모터입니다. 회전 운동은 모터. 그럼 만약에 실린더는요? 실린더는 요거는요 직선 운동. 직선 운동한다 하면 실린더, 회전 운동한다 하면 유압 모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46번 유압 장치에서 오일 탱크 구비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유매는 적정 위치 F에 가깝게 유지하여 한다. 그리고 2번 발생한 열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3번 공기 및 이물질을 오일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탱크 크기가 정지할 때 되돌아오는 오일량의 용량과 동일하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크게 정지할 때 되돌아오는 오일량의 용량보다는 크게 합니다. 47번 작업 환경 개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채광 좋게 해야죠. 조명 좋게 해야 됩니다. 소음 줄여야죠. 근데 부품을 교환한다는 거 하고 작업 환경 개선은 크게 관련이 없죠. 답 3번. 48번 작업장에서 수공구 재해 예방 대책으로 잘못된 겁니다. 결함이 없는 안전한 공구 맞고요. 공구의 올바른 사용과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공구는 항상 오일을 바른다 아닙니다. 오일을 바르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면걸레로 깨끗이 닦아야죠. 깨끗이 닦아서 공구 상자에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바른다 틀렸고요. 49번 기동하고 있는 원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 꺼야 되죠. 불 끌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방법은 뭐죠? 점화원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50번 일반 작업 환경에서 지켜야 될 안전사항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안전모 착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해머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아니죠. 장갑 안 끼고 해야죠. 장갑 안 끼고. 그 다음 세 번째 주유시 기시동을 끕니다. 그리고 4번 고압전기에는 적색 표지판 부착. 답은 2번입니다. 51번 렌치 작업 시의 주의사항. 자, 주의가 아니고 주의죠. 주의. 자, 이게 오타 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렌치 작업 시 주의사항 설명 중 틀린 거예요. 너트보다 큰 치수 아니고 치수는요 가급적 맞아야 되죠. 그죠? 너트에 맞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번 너트의 렌치를 깊이 물린다. 3번 높거나 좁은 위치에서는 몸의 자세가 안정되게 하고 작업한다. 4번 렌치를 해머로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답 1번이고요. 52번 작업 시 보안경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작업하지 않은 건데요. 1번 장비 밑에서 정비 작업할 때 자, 이때 보안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체 해로운 가스 요거는요 방독면이 있어야죠. 3번 철분 모래 등이 날리는 작업장 보안경이 있어야 되고 전기 용접 가스 용접 작업장도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53번 벨트를 풀리에 걸 때 어떤 상태로 걸어야 됩니까? 정지시켜야죠. 회전을 정지시킨 때입니다. 답 1번. 54번 크레인으로 인양시 줄거리 작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1번 와이어 로프 등은 크레인 혹을 자 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요즘은요 후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같은 말이에요. 옛날 기출문제는 혹이라고 났는데 지금은 후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 등은 크레인 후크의 편심이란 말은 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인데 그러면 안 되죠. 편심시키면 안 되고 중심이죠. 중심에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하물 이 하물이 후크에 잘 걸렸는지 확인 후 작업해야 되겠죠. 이 물건이 혹에 또는 후크에 잘 걸렸는지 확인 후 작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밑에 있는 물체를 인양할 때 위에 물체가 있는 상태로 행하면 안 되죠. 위에 있는 물체 치워야죠. 4번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상으로 크게 일하면 안 되고 60도 이내입니다. 이내하여야 한다. 55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에요. 자, 직접적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 태도 및 상태죠. 근데 크게 비해서 1번 유전, 2번 성격가람, 3번 사회적 환경 요인. 이것은요 간접 원인이죠. 간접 원인. 1번, 2번, 3번은 이것은 간접 원인이다. 56번 안전관리상 건설 현장에 부착할 안전표지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 1번 경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표지라고 바꿉시다. 표지. 2번 금지 표지. 3번 안내 표지. 4번은 구역이 아니고 지시 표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상 건설 현장에 부착할 안전표지 종류, 경고표지, 금지표지, 안내표지, 지시표지입니다. 57번 한전에서 고압 이상의 전선로에 대하여 안전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4천 볼트 이렇게 말되고 아니면 154kV 이래야 되겠죠. 154kV 송전선로에 대한 안전거리는 160cm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도시가스 관련법상 공동주택 등 외의 건축물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정학계에서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의 이르는 배관 뭐라죠? 무엇입니까? 공급관이죠. 공급관이 되겠습니다. 59번 도로 굴착작업 중 케이블 표시 시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도 표지 시트라고 하겠습니다. 케이블의 표지 시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이때는요, 해당 설비 관리자한테 연락하고 지시를 따라야죠. 답은 1번입니다. 60번 도시가스 배관을 공동주택의 부지 내에 매설 시 규정 심도는 이것은요 0.6m 이상입니다. 0.6m 이상. 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